여의도 맨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피디입니다. 지난 시간에 미국 이민연구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 들어왔냐 이런 통계를 낸 거를 가지고 오셨어요. 뭐 1등부터 해가지고 쭉 불러주셨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여기 있는 나라들 물론 뭐 도미니카 뭐 이렇게 뭐 쿠바 미국에 이제 가까이 있는 나라들 말고 여기 있는 나라들이 다 인구 대국이잖아요. 우리 그때 뭐 그 전편 안 보신 분들은 또 보실 수 있지만요. 네. 중요한 얘기 했으니까요. 순위 한번 다시 얘기 드리면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이 1000만 명 정도, 2등이 인도 270만 명, 중국이 3등 230만 명, 그 다음에 4등이 필리핀 190만 명, 그 다음에 5등이 엘살바도르 140만 명, 베트남이 130만 명, 쿠바가 120만 명, 도미니카 공화국이 120만 명, 과테말라 100만 명, 110만 명,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11호 100만 명, 이 정도 된다. 그런데 한국의 이민청 집계로는 100만 명이 아니라 200만 명 통계 차이가 있는 거죠. 통계가 차이가 있죠. 나간 사람은 많은데 이게 지금 들어왔다고 집계되는 사람이 절반 정도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계 불법 체류자도 있는 거야, 사실. 그래서 미국이 공식적으로 이 사람은 합법적으로 이민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인정해 줍니다는 하여튼 우리가 10인데 사실 그거보다 훨씬 더 많다. 근데 다 인구 대국인데 우리나라 5천만 명인데 100만 명 상당히 또 많아요. 사실 그렇지. 네가 지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어차피 미국 근처에 있는 나라는 특수성이 있는 거잖아. 그렇죠. 쿠바라든가 도미니카 공화국이라든가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이런 데는 어차피 자기 일가 친척 중에 이미 미국에 불법 체류로 들어가서 시민권까지 획득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초청을 한다든가 뭐 연고가 있어서 들어갈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많다고. 그렇죠. 거긴 그렇다 치고 원거리에 있는 국가들 중에서 우리가 100만 명인데 우리는 5천만 명 중에서 100만 명이 간 거란 말이야. 그런데 베트남 130만 명인데 베트남 인구 1억 넘었어. 그 다음에 또 중국은 그냥 10억 인구란 말이야. 중국은 그냥 무슨 통계를 내든 다 많아요. 그렇지. 인도 중국보다 인구 많은 국가로 바뀐 지가 언젠데. 그러니 한국은 어마어마하게 미국 이민을 가는 거야. 이건 굉장히 무서운 숫자인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패스트 트랙으로 돈 500만 불 입금하면 바로 그 다음 주에 오는 거야. 이거 나왔다고. 무슨 심사하고 너 학력증명서 가져와봐. 너 그 경력증명서 띄워와봐. 너 그리고 미국의 건국 기념일이 언제야? 이런 거 막 물어보고는 지저분한 거 다 안 하겠다는 거야. 그렇죠. 하여튼 뭘 할 사람이니 그냥 들어와라라는 이 패스트 트랙은 난 진짜 걱정이 많아. 참 미국 입장에서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게 한국 사람들 뭐 기본적으로 고등교육 이상 다 받았고 뭐 훌륭한 사람들이잖아요. 그거 네가 진짜 중요한 얘기했어. 미국이 그동안 취업 이민으로 취업자를 미국 국민으로 인정해준 또 순위가 있을 거 아니야. 아까 그냥 벌크로 어떤 경로든 미국에 이민 온 사람 해서 1등부터 10위권 하면 우리가 10이라고 했었지. 비행기 타고 온 사람부터 보트 타고 온 사람까지, 티오 타고 온 사람까지. 그 중에서 합법으로 인정한 어떤 경로든 간에 합법으로 인정한 사람으로는 우리가 10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거 말고 취업 이민으로 좀 고등 인재 이민 트랙으로 거기 이제 뭐라고 해야 돼? 이민 코드 같은 게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걸로 분류된 걸로 따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일단 EB-2 이게 이제 석사급 취업 이민이야. 석사급. 여기에서 국가별 랭킹을 보면 우리나라가 3위야. 와. 그리고 다 빠져나갔네. 진짜. 그렇지. 숙련직 이민 코드가 있어. 이거는 EB-3야. 국가별 랭킹으로 따지면 대한민국이 5위야. 와. 그 다음에 투자 이민이야. 이건 진짜 돈 있는 거지. 아까 엘살바도르나 과테말라처럼 우리 사촌 형이 메이저리거에서 날 그냥 거기 그 식당 청소부로 경기장 청소부로 날 데려오자도 준다고 해서 이런 거 말고 투자 이민으로 간 사람의 국가 순위로 따지면 이것도 5위야. 와. 그러니 정말 일당백만 간 거네. 일당백만. 한국에서도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될 분들이 지금 싹 간 거야. 이게 진짜 이게 정말 뭐라고 해야 돼? 큰 이슈인 거야. 아니 지난 회에 요거 이제 그 뭐 멕시코 1,000만 명부터 해서 그 순위를 살펴봤을 때도 이거 조금 많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아, 이거 진짜 큰일 났는데요. 그럼. 근데 아직 안 끝났어. 그러면 교수님, 매국노들은 가라고 하십시오. 이런 분도 계실 거 아니야. 우리끼리 남아서 지냅시다. 우리 여태까지 여기까지 왔잖아요. 하는 분들 계실 텐데. 그런데 추세가 좀 중요하잖아. 이 추세가 더 걱정이야. 뭐냐 하면 미국에 지금 이민을 가고 싶어서 대기하고 있는 대기 또 통계가 있어요. 대기자들. 뭐 순번 뽑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그렇지. 우리가 그냥 이민 간 사람 숫자로 10위권이라고 했잖아. 10위. 그런데 대기자 순번은 앞으로 추세가 당겨져 있는 거잖아. 네, 그렇죠. 대기자 순위로는 4위야. 그렇구나. 그러니 이게 정말 섭섭합니다, 여러분. 저도요, 솔직히 가려면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니? 근데 형 메이저리그 할 수 있거든. 근데 그렇게만 생각할 게 또 아니에요. 이게 좀 살고 싶은 나라를 만들어야죠. 그게 이제 국민 모두의 또 책임이고 또 정치하시는 분들 또 책임이고. 그런 생각, 그런 대의가 없으면 못하러 정치를 합니까? 근데 이제 모든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살고 싶은 나라라고 그리는 모습이 두 종류잖아. 지금 모든 나라에서 거의.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답답한 데 있으시겠지. 나가신 분들 중에는. 하여튼 돌아와서 그래서 이런 추세라고 하면 우리는 정말 걱정을 대폭해야 돼.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반대로 우리나라에 이민 올 사람들을 이렇게 받겠습니다라고 해서 새로 제도를 만든 게 있어. 뭔지 알아? 뭐예요? 요런 스펙을 가진 사람은 한국 국민을 우리가 스카우트 하겠습니다 하고 최근에 발표한 게, 네가 한번 들어보고 가능성 여부와 평가를 좀 해줘. 엔드야, 조건이. 오화가 아니야. 글로벌 상위 100위권 대학을 졸업해야 되고, 엔드 글로벌 상위 500대 기업에서 경력을 쌓은 경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런 사람 중에서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기 희망한 사람은 주겠다. 어떻게 생각해? 미국보다는 경쟁력이 좀 떨어질 것 같은데요. 몇 명 올 것 같아? 10,000명 목표로 하죠. 10,000명? 네. 미쳤구나. 목표로. 목표로. 1년? 10년. 난 쉽지 않아 보여. 그러니까. 난 10년도 쉽지 않아 보여. 그리고 하여튼 많은 생각이 들어. 하여튼 많은 생각이 들어. 이제 제가 이런 인재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잠깐 이제 빙의해서. 근데 일단 지정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유라시아 대륙 제 끝단에 있어서 좀 약간 좀 외져 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한국이 이제 여러 가지 많이 발전해서 좋은 나라라고 해도 굳이 이런 생각이 조금 약간 들어요. 한국에? 진짜 한국에 대한 독특한 문화적 감수성을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은 선택할 수도 있겠지.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글로벌한 기업들이 몇 개 있잖아. 그렇죠. 그 회사에 취업해서 우연히 한국인 배우자를 만난 거야. 그러면 본인도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싶을 때, 그런데 그냥 배우자 해서 귀화하는 그거보다도 나는 이런 커리어가 있어, 이게 행정 처리상 빠를 것 같은데,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렇게 해서 오는 경우는 있을 수 있을지언정 사실 그렇게 쉽진 않아 보여. 그러니까 저도 쉽진 않아 보여. 아니면 잠시 반미 운동을 해서 미국에는 딱 찍혀가지고 못 들어가게 돼서 그래서 그냥 한국에 이제 살아야겠다 생각하는 소수의 몇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탈레반에서 활동하다가 이제 정신 차리고. 탈레반에서 활동한 사람이 글로벌 탑 100위권의 미국 대학을 어떻게 들어가니?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정신 차리고 이제 공부해서. 소설 한번 써봤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우리나라도 노력은 많이 하는데 좀 더 이제 여러 가지 보완도 필요해 보이고, 아까 우리 조 PD가 중요한 얘기했어. 우리나라가 여기저기서 살고 싶은 매력적인 더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근데 나는 지금까지는 한국은 참 살기 좋은 나라라고 평가를 해. 전 세계 여기저기 돌아다녀 봤던 사람으로서 이렇게 안전한 나라도 드물고, 그럼요. 그리고 이렇게 페어 의식이라고 해야 되나? 공정하게 나눠야죠. 이런 걸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사회 문화가 아직 남아있는 것도 한국이 비교적 있는 나라고,
그리고 양극화도 다른 나라에 비해 덜해. 아, 그럼 덜하죠. 예. 그런 것들도 아직까지는 한국에서는 그래도 좀 살기 좋은 면면이 좀 있다. 뭐 물가 너무 올라간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기회가 없어진 것도 있지만 그래도 하여튼 괜찮은 면들은 많이 장점이 있다. 참 많은 나라예요. 진짜 많아. 음식도 맛있고. 근데 음식 때문에 이민 오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 뭐 한국 음식이 맛있어서 뭐 한국으로 이민 가고 싶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이민이 그렇게 결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 그러면 궁금하지 않아? 미국에 이민 간 사람들 네. 정말 그러면 이민 가서는 잘 살 수 있는 건가? 맞아요. 저도 그걸 물어보고 싶었어요. 형, 근데 가는 건 가는 거예요. 가면 한국에서의 커리어가 이제 끝나잖아요.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뭔가 잘 살 수 있어요? 만약에 용중이는 네. 뭐 어떤 경로든 뭐 이민을 받아주겠다고 미국이 그랬어. 네. 500만 불을 내던 뭐든 하던 간에 네. 그러면 미국 이민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어? 이런 건 솔직히 얘기해야 돼. 벌써 여러분 그러는 순간 이거 관심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항상 이제 뭐 생각은 해보죠. 근데 모르겠어요. 반반입니다. 반반.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국에 이민 간다고 했었을 때 가서 뭔가 할 잡이 있거나 뭔가 거기에도 생활 방편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거기서 그냥 노년을 즐기러 가고 그냥 아무 일도 안 하는 건 아닐 거니까. 그러면 너는 어떤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런 길을 선택한다면 갈 거야? 글쎄요. 생각 안 해봤는데 그래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에게 도대체 당신은 어떤 기회를 보고 미국에서 뭔가 이민을 가서 살기로 결정했습니까? 물어봤어. 그랬더니만 자기가 성공할 수 있는 요인으로 가장 크게 생각하고 있는 게 거기서 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게 설문 답변의 75%예요. 자녀 교육이 아니라 나도 본인도 거기 가서 전 거기서 이런 거를 대학에 다니면서 배워가지고요 이쪽 전문가로 활동해 보고 싶어서요. 이런 것들이 제일 컸어. 그러니까 나에게 적합한 교육적인 기회를 제공받아서 그걸로 내가 거기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실제 한국인들 중에선 그런 성공 케이스를 걸어간 사람이 꽤 많이 있지. 그다음 두 번째는 이미 나는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상당히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내 거래처들과 거기 나를 알고 있는 회사들이 꽤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한 사람들이 또 꽤 많이 있어요. 그다음 세 번째야. 한인 커뮤니티와 코리아타운에 네트워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미 쪽수가 꽤 되잖아. 이미 이제 가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그럼 이게 1980년부터 2000년 사이에 이민 간 사람이 100만 명이면 그 전 우리 옛날에 사탕수수 농장하러 간 사람부터 따지면 언제적이 말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이민 3세까지 가고 4세까지 간 사람들 따지면 그 숫자는 엄청난 거야. 유진 초이 때부터. 유진 초이 때부터 그래. 유진 초이 때. 그러니 이거는 진짜 엄청난 숫자인데 당연히 뭔가 비즈니스 차원에서 아니면 뭐 처가가 그쪽에 살짝 뭐 이모가 거기 이민 가 있다든가 그래서 방학 때마다 또는 아니면 뭐 휴가 때마다 갔던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네트워크로 어떻게든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인 거야. 자, 그래서 이 세 번째까지가 기회 요인으로 보고 네 번째가 좀 독특한 표현인데 이제 이것도 기회 요인으로 보더라고. 앞서 말한 것처럼 멕시코계 그러니까 중남미 쪽에서 미국으로 넘어간 숫자 그리고 아시아 쪽에서 미국으로 넘어간 숫자 우리 한국 동포는 아니지만 이제 쪽수가 어마어마하잖아. 다 합치면 뭐 이제 2차 세계대전 전부터 지금까지 다 합치면 거의 억대에 가까운 인구에 가깝다고. 억은 좀 안 되지만 그러면 쪽수가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럼 이제 뭐다? 소수자가 아니야. 그래서 조금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BTS 광팬분들에게는 BTS의 그 미국에서 거둬들인 성과는 BTS 노래가 너무 좋고 그리고 BTS를 미국 주류 사회에서도 이건 진짜 끝내주는데 인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거기까지 가기 중간에 마중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 마중물이 이제 미국인 그러면 우리 전통적인 백인을 떠올리면 안 돼. 정말 인종의 아고라야. 그래서 저기 LA 지역이나 샌프란시스코나 이런 캘리포니아 지역은 아시아계 비중이 어마어마해. 그러니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
아시아계인데 걔네들은 BTS 노래 계속 듣는단 말이야. 그러니 일반적인 우리가 예전 전통적인 미국인으로 생각하는 사람까지 전파될 수 있는 경로가 훨씬 더 많은 거지. 그러다 보니 우리의 우수한 문화적인 성과들이 더 전달도 잘 됐던 것도 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얘기를 길게 왜 했느냐? 네 번째 성공 요인이 소수 민족으로 인한 유리천장 이런 거 예전보단 줄어들었습니다. 요걸 보는 거지. 그래서 자기가 공부만 열심히 하면 그러면 아니면 뭔가 일만 열심히 하면 미국 가서도 나도 상원 의원, 하원 의원이든 미국의 주류사에 편입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야. 많이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지. 네. 그래서 미국에서 한국인으로서 주류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이 딱 지나고 나면 더 이상 한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계속 뭘 하면 안 되고 그걸 넘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넘어서기는 또 약간의 또 허들이 있지만 이제는 꽤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미 확인한 여러 사람들이 가서 이제 성공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보면 돼. 자, 그러면 앞으로가 더 큰 걱정이야. 네. 나는 지난번에 우리 골드카드 얘기하면서 네. 이런 것들을 많이 우려했는데 그래서 나는 조금 더 우리나라도 이제 공격지향적이었으면 좋겠어. 이젠 우리가 인정하기 싫지만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이중 국적의 허용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살고 싶은 나라의 국적을 자기가 선택하는 그런 맥락이 훨씬 더 커졌어. 오늘 캐나다 이민은 얘기 안 했지만 캐나다로 또 이민 가는 숫자의 국가 랭킹 따지면 또 한국인이 어마어마해. 그럼 미국이 100만 명인데 캐나다는 또 얼마며 호주는 또 얼마며 그잖아.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나름대로 괜찮은 인재들이 너무 많이 나가고 있어.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러면 이분들 어떻게 할 거냐. 등지고 나가게 할 거냐. 아니면 적응 못했을 때 거기서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버티고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슬쩍 이중국적을 느슨하게라도 해줘서 야 그러지 말고 넌 거기서 적응 못했잖아. 다시 한국에 와서 조국 근대화에 기여해. 이거를 얘기를 할지. 이중국적이라는 걸 그냥 옛날의 방편대로 그대로 올와 나시고 네 선택해. 이렇게만 하는 게 맞는지도 그렇지. 이제 슬슬 전면적인 다시 한번 논의를 해봐야 돼. 그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를 하면은 아무래도 대한민국을 선택하는 사람이 좀 적어지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대기자 순위에서는 우리가 4위란 말이야. 이 조그만 나라가. 그러니까 그리고 또 안타까운 거. 아까 1위부터 10위 안에 랭킹에 일본은 없어. 그러네요. 일본은 없어. 그러니 아니 일본도 우수한 사람 많은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쪼르륵 달려가게 되는 이것도 우리가 반성도 해야겠지만 그분들도 우리나라 동포였으니 뭔가 실패하면 다시 돌아와라. 이게 혹시 더 나가기 쉽게 만들 수도 있는 건지는 또 우리가 연구도 해보고 검토도 해봐야겠지만 무조건 그냥 이 제도를 유지하는 게 상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된다는 거야. 저는 형님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 트럼프 정부의 이 골드카드 정책을 좀 벤치마킹해서 이 동남아 일대에서 한국을 또 선망하는 또 여러 나라들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골드카드 이제 작은 버전으로 해가지고 한 이제 70억 말고 한 20억 정도 선에서 아니면 10억 정도 선에서 좀 동남아 점점 금액이 낮아지는데? 아니 베트남 1,500만 원 선에서 아니 1,500만 원은 안 돼요. 네. 1,500만 원 안 되고 뭐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뭐 이쪽 필리핀 이런 쪽에서 우리나라도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나도 이유는 정확하게 파악을 다 못했지만 우리 명지대 같은 경우는 미얀마 쪽에서 오는 친구들이 참 많아. 그리고 베트남 학생들도 몇 명 있고. 네. 근데 이 친구들 중에서 다는 아닌데 어떤 친구는 진짜 한국인보다 되게 더 열심히 하고 그리고 굉장히 똑똑한 친구들이 있어. 네. 우리도 지금 고민이 많은 나라에서 그리고 내가 접해봤던 그 몇몇 친구들은 이미 거의 한국인처럼 어학도 잘하고 뭔가 크게 기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친구들은 나도 솔직히 고민은 돼.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또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외국인 이민을 대거 늘리는 거에 대해서 아직 보수적인 입장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예, 맞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닌데 하여튼 진짜 보면 고민은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의 이제 정착을 위해서 예,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술도 좀 사주시고 한국에 대해선 절대 나쁜 이미지 안 갖게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굉장히 마음 아픈 얘기네요.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적지 않은 수가 아니라 상당한 숫자가 여타 국가들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숫자가 미국을 고국으로 선택한 사람이 점점 늘고 있다. 많은 건 알고 있었지만 통계로 이렇게 확인을 하니까 다시 한번 좀 마음이 아픈 거 플러스 좀 위기감까지 오네요. 네, 좋은 나라 우리 만드십시다.